오늘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중 마지막 시간인 잘 모으는 법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이 골고루 갖춰져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었죠. 어느 능력 하나라도 빠지지 않으니 자수성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도 4가지 능력이 어느 능력이 부족한지 체크하시고 채워 넣으시면 무조건 부자가 되실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4가지 능력 중 마지막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지금 시작합니다. 돈은 모여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돈은 나의 그릇만큼 모입니다. 조금씩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단순히 안 먹고 안 입는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릇을 키워야 자연스럽게 나의 그릇에 담기는 돈의 양이 커집니다. 돈을 모으는 능력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설사 잠시 추락을 했을 때도 회복 탄력성이 큰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재기에 큰 도움을 줍니다. 크고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하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경험이 많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쌀가게 폐업, 자동차 수리소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고 그 빚을 갚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정미소 사업 실패로 나이 30에 부모님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으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니까요. 그 첫 단계가 작은 돈도 소중히 생각하기입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사소한 마음가짐 하나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대할 때도 소중하게 대하고 귀히 여겨야 그 돈이 친구들을 데리고 몰려옵니다. 돈도 자기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사람마다 타고 태어난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 그릇의 재질도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강철처럼 강한 열과 망치질을 해도 잘 커지지 않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찰흙처럼 손으로 눌러줘도 쉽게 늘어나는 그릇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생 그 그릇을 키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돈은 정확히 자신의 그릇만큼 담기게 됩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그릇만큼 부를 가지게 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도 몇 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이 왜일까요? 자신의 그릇에 넘치는 부가 들어오면 그 부는 다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밝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타인을 시기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와 질투는 나는 저 사람처럼 될 수 없다는 신호를 내면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내면에서 저렇게 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줘야 합니다. 부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강한 마음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타인을 배려하면 나도 배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베풀면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에 집중하세요. 부유함을 느끼세요. 평온함을 느끼세요. 그냥 편안한 감정이 들면 됩니다. 당연히 풍요롭고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매월 돈은 들어오고 매월 돈은 모이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평온하고 풍요롭게 집중하면 됩니다. 생활은 여유 있고 풍요롭습니다. 불필요한 사치, 향락, 융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여유가 넘치고 생기가 둠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돈을 모으는 법은 본질적인 내면과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매월 모으고 싶은 금액을 미리 정합니다. 소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계획한 소비 금액 이상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의 약속이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킨다는 생각으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기간에는 부끄럽게 사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밥값, 술값 내는 자리에 나가면 안 됩니다. 모임이나 만남에 쓰는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수도승처럼 일터와 집만 반복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셔야 돈이 모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유혹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혼자만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취미로요.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책, 영화, 드라마가 좋습니다. 많은 인생을 간접 체험할수록 좋습니다. 돈을 모을 때는 기술적으로 3가지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적금. 둘째, 대출. 3번째가 대상자산입니다. 첫 번째, 적금은 돈을 모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월급을 받으시는 근로자가 활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월 월급을 받는 날이 정해져 있으니 계획하기가 편리합니다. 각 은행마다 이벤트성 적금이 있습니다. 적금의 금액의 한도는 낮지만 금리는 높은 상품, 이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통차 돌리기를 하세요. 매월 30만 원밖에 입금을 못하지만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3% 이상 높은 이벤트성 적금 상품을 각 은행별로 가입하면 됩니다. 은행이 5개면 150만 원을 적금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이벤트를 잘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대출입니다. 돈을 모으는데 대출을 활용하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텐데요. 대출이 돈을 모으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대출, 주담보대출, 사업자 보증금 대출을 받은 다음에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은행은 예대 마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 나간다면 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대출이 있으면 소비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3번째는 대상자산입니다. 적금으로 돈을 모으는데 그 금리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식, 외환, 채권, 파생상품 등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고 매월 매수하면 됩니다. 자동 매수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돈을 모을 때 먼저 매월 모으고 싶은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만큼 돈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적금, 대출 원리금 갚기, 대상상품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중에 소비할 금액을 계획해서 계획에 맞는 소비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생활이 단순해지고 돈에 대해 크게 생각할 일이 없어지고 평온해집니다. 나는 그냥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얼마가 모일지 아니까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만 집중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돈을 모으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꼭 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